이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저는 감히 이제 이건 뭐 금방은 안 되겠지만 정부의 어떤 인력들의 구성도 좀 바뀌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사실 정부가 하이텍은 별로 없잖아요. 하이텍은 별로 없고 그렇다고 뭐 현장에 이렇게 많이 나가 있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노멀 오퍼레이션 하는 데만 그냥 여기에서 사무실에 앉아서 뭐 이렇게 뭐 규정지 보고 뭐 하고 이런 인력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미래 디지털 정부에서는 이것이 하이텍 쪽으로 해서 이런 노멀 오퍼레이션에 필요한 그런 이런 업무들을 다 자동으로 커버하게 해주고 그래서 이 데이터 인공지능 이런 플랫폼으로 이 하이텍을 갖다 올려서 얘를 낮추고 그러나 또 하나는 저는 한쪽에서는 이 하이터치, 정말 현장에 가서 현장 사람들과 부딪히는 거 여전히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인력은 아예 하이터치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사무실에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자. 모바일 디바이스 가지고 현장 가서 문제 해결해주고 사람 만나고 뭐 그런 복지의 문제 현장에서 바로 그냥 처리할 수 있고 말이죠. 그러니까 뭐 와가지고 또 뭐 자기 시스템에 들어와야지 PC에 와야지 뭐 이거를 하고 이게 아니라 하여튼 그런 구조로 그래서 하이터치를 높이고 하이테크를 높이고 노멀 오퍼레이션을 줄이는 이러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디지털 정부의 어떤 방향이 이제 아니겠는가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럼 이런 그 디지털 대한민국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럼 어떤 조직들이 좀 필요하느냐?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디지털 대한민국에는 이러한 모든 일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그걸 위해서 또 뭐 따로 뭘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냥 저는 그렇다고 제가 행정한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제 생각이 맞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은 모든 부처에 이 디지털 혁신을 이끄는 디지털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그 국정도식은 다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특별히 이제 저는 이제 금융위원 같으면 디지털 금융진흥원 같은 그런 조직들이 좀 이게 디지털 대한민국의 이 금융의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국 차원이 아니라 한 원 정도는 자, 이 금융 쪽은 맨날 감독하고 뭐 감독원 뭐 이런 것만 있지 규제만 하지 뭐 산업진흥은 안 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좀 적어놨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서포트하는 이런 이 혁신국들이 잘할 수 있도록 예산, 인력, 정책 이런 것들을 서포트하는 어떤 디지털 혁신부 같은 것들이 같은 그런 그 부처가 좀 있어서 적어도 부총리급으로 해서 이 장관님들하고 같이 디지털 혁신위원회를 이루고 야 지금 너네 부처 어떻게 지금 혁신하고 있어? 너네 그래서 디지털 대한민국 어떻게 만들고 있어? 이런 것들을 계속 체크하고 서로 논의하고 서로 또 여기서 얼마나 그 현실 세계의 규제와 디지털 세상에서의 규제 얼마나 컨플릭트가 많겠습니까? 이런 것들 해결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우리 오 박사님 옛날에 이제 키스트에서 로봇 하시고 이제 아주 너무 옛날에 저도 옛날에 로봇 소프트웨어 하고 막 이제 이랬던 사람인데 그때 제가 하나 에피소드가 기억났어요. 아까 좀 뵈면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이 키스트에 있는 그 진흥형 로봇 사업단에서 로봇 소프트웨어 쪽 했었는데 그때 이제 로봇의 목표는 이 노인들의 친구가 돼주는 로봇을 만드는 그 사업을 아주 크게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거기에 있는 그 담당 책임 그 박사가 저기 덴마크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쩐 일로 덴마크를 가냐 그랬더니 덴마크에서 어떻게 우리 로봇을 좀 한번 써보겠다고 그래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어떻게 키스트가 그냥 연구만 잘한 줄 알았더니 마케팅도 되게 잘하네. 어떻게 덴마크까지 마케팅을 했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그쪽에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연락을 받느냐 그랬더니 아마 이제 그 로봇 그 기술에 대한 그 기사가 한번 그 타임지에 한번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보니까 그 덴마크의 그 보건복지부에 보건복지부 안에는 전 세계의 혁신적 기술을 보면서 그 기술을 가지고 우리 보건복지에 어떻게 활용할까를 찾는 부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서에서 타임지에 그 노인 그거를 보고 연락해서 야, 니네 로봇 한번 우리 이 양로원 여기에 지금 덴마크도 아마 고령화가 굉장히 심각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기 한번 써보자라고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덴마크의 보건복지부는 그 새로운 어떤 기술들을 자기네 보건복지를 혁신시키는 데만 찾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해하는 그 보건복지부는 아직까지 보면 의사 선생님들이라든지 공무원들이 있어서 본인의 영역에서만 보는 거예요. 질병관리청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그 백신 예약하는데 그래 먹통되고 막 해서 막 뭐 예약이 안 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 IT 강국 대한민국에서 조금만 그 디지털 혁신을 생각만 했어도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도 질병관리청은 그런 인력이 없는 거죠. 또 그런 전문가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건복지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가 사실은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정말 디지털 혁신하는 그런 챔피언들을 박아놓고 그 챔피언들이 근데 이걸 갖다 여기서 총괄하면 안 되고 자체 인력들이 들어가서 그 사람들 도와줘서 그 디지털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좀 있으면 어떻겠나 하는 그냥 저의 조그만 생각입니다. 제가 마무리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여기저기 얘기하는데 정말 이 전쟁 이후에 이 메가더 장군이 한국이 1세기 안에 재건된 건 불가능하다고 얘기했다고 그래요. 저 오늘 자료 보니까. 그리고 일본 정부 보고서에는 한국 경제는 인구의 과잉, 자원의 부족, 공업의 미발달, 군비 압력, 정치 졸렬, 민족 자원의 약체, 행정 능력 결여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절망적이다라는 보고서가 이제 61년에 일본 그 정부에서 나온 보고. 딱 맞는 얘기 아니에요? 사실 그 당시의 그 현실. 그러나 이러한 그 최빈국의 희망이 없던 대한민국이 사실은 우리 항상 우리 정말 너무나 저로서는 감사한 일이고 정말 우리 선배님들 우리 또 아버지 세대 이런 분들의 정말 땀과 노력에 의해서 우리 정말 이 한강의 기적을 이뤘잖아요. 그래서 정말 엄청난 국민 소득이나 GDP나 수출액이 어마어마한 지금 한강의 기적을 이뤘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들 세대, 저희 자식 세대는 훨씬 더 혜택을 많이 받으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지금 정치에 빠진 그 대한민국, 이거 이제 미러클은 끝났다, 이런 이야기들, 또 넛크래커 같은 지금 상황이다, 이런 것들. 이제 이런 것이 우리 현재의 현실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우리 앞으로의 50년, 앞으로의 30년,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막 성장하다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중지구 신드롬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또 한 번 더 두 번째 기적을 만드느냐, 심지어는 다시 추락을 하느냐. 이제 이러한 기로에 서 있는 것이 우리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의 이제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당연히 우리가 이제 두 번째 기적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기적은 우리가 어디서 만들 수 있느냐? 바로 디지털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이 두 번째 기적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정말 대한민국이 디지털 대전환의 선도 국가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선도 국가 되기 위해서 아까 제가 그래서 여러 가지 했지만은 이런 컨셉만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정부에 계신 분들이나 공무원분들 이런 분들이 이 디지털의 선도 국가, 이 디지털에서 이니셔티브를 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앞서 하는 겁니다. 앞서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조업에서는 패스트 팔로우가 굉장히 좋은 전략이었어요. 그런데 이 디지털에서는 먼저 나가서 먼저 경험하는 자가 엄청난 이득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2년 앞선 대한민국을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보다 2년 앞서서 뭔가를 하고 도장을 찍어야지 디지털 선도국가가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전히 아시다시피 딱 하면 그 다른 나라 사례 있어요? 그 어디 있어요?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건 또 이해가 가요. 우리 공무원들도 괜히 이랬다가 또 혹시 실수하면 자기네 문책만 당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디테일로 들어가면 이제 감사의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정말 디지털 대한민국 만드는데 상당히 많이 이제 바뀌어야 되긴 하는데 여하튼지 간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것들, 핀테크다, IoT다, 블록체인이다, 무인자동차다, 우리 방역 시스템이다, 이런 것들 2년 앞선 시스템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간다라는 마음가짐이 바로 우리 디지털 대한민국을 성공시킬 수 있는 그런 화두가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고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제 2년 앞선 대한민국 만들자, 이제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또 우리 여기 오신 분들도, 저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2년 앞선 나의 교수의 모습은 어떻게 되나. 이거 우리 개인 생활하는데 굉장히 참 좋은 그런 저의 지침이 되는 것 같아요. 또 우리 기업도 정말 2년 앞선
기업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 이런 것들이 화두가 되기를 좀 소망하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NFT는 기관은 아닙니다. 기관은 아니고 기술이고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사실 NFT는 토큰입니다. Non-fungible 토큰이고요. 그 토큰 안에는 어떤 사람이 누가 어느 파일의 소유주라는 것이 기록돼 있고 그 기록이 이제 블록체인에 있어서 누구도 그것을 위변하지 못하고 다 인정하게 하는 그런 이제 우리 같으면 만약에 그 소유 증명서 등기부 등본 같은 그런 어떤 그 증빙서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거는 물론 이제 이 블록체인 플랫폼을 서포트하는 그룹들이 있기는 한데 어느 특정한 사람이 주최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블록체인에 누구나 자유롭게 집어넣고 누구나 증빙하는. 그래서 이제 그것이 P2P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조금은 이제 약간 개념이 이상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중앙 집권적인 그런 어떤 모습에서 그냥 피어 투 피어로 이렇게 해주는. 이제 사실은 개념은 똑같습니다. 개념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빌딩을 주식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또 어떤 이제 은행 쪽에 계신 분들은 야 이거 채권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 사실 채권하고 맞아요. 그러나 이것은 단지 디지털화되어 있는 토큰화되어 있는 채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개념인데 별거 새로운 게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토큰화됨으로써 이 나타나는 이 스피드와 여러 가지 이 파생적인 효과들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개념은 똑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한 건이 이제 인정해줬죠. 지금 부산에서도 하나 또 하고 있고 아주 제한적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합니까? 금융위원회에서 이제 샌드박스로 해가지고 심의하고 해서 좀 하여튼 도대체 토큰과 관련된 걸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냥 정말 제가 봤을 때 울며 겨자 먹기로 하나 정도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여기 뒤에도 좀 계신 것 같은데. 예. TV에서의 음원이요. 그러니까 TV에서 선전 맞습니다. 예. 비슷한. 그렇죠. 예. 카우라는 거 요즘 많이 얘기하잖아요. 예.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법령으로는 지금 그런 거에 관련된 것들이 제도도 없고 애매해요. 애매해서 그래서 저는 이런 아까 디지털 대한민국 말씀드린 디지털 대한민국은 또 네거티브 규제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일이 이거는 뭐로 인정하고 이렇게 해서는 쫓아갈 수가 없어요. 새로운 아이디어. 그러니까 적어도 야 그럼 니네 토큰 발행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니네 KYC는 꼭 해야 돼. 예를 들면 AML은 꼭 해야 돼. 이런 정부가 필수로 하는 것들만 지정하고 나머지는 사실은 할 수 있는 거 해도록 해야지. 그렇죠. 네네, 맞습니다. 예. 그게 가능하고요. 그래서 데이터도 자기가 개인이 소유하고 이것을 개인이 팔 수가 있고 게임도 말이죠. 이제까지는 내가 그냥 게임하면서 게임 머니를 쓰기만 했잖아요. 요즘은 블록체인 상에서 P2E라고 그래서 Play to Earn. 자기가 어닝 할 수 있는 게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억시라는 게임이 있는데 필리핀의 어느 한 마을은 그 코로나에 비즈니스도 안 되고 가는데 그 게임만 해서 한 달에 한 200불 이렇게씩 벌 수가 있으니까 마을 전체 사람들이 그 게임에서 코로나를 버텼다 이렇게 사진도 나오고 그런 일들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예.